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끝나가고 있고요. 본격적인 개학 시즌을 맞았습니다. 통학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중 60%가 집 주변 생활도로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로 각 지자체마다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00%의 안전 보장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자녀의 통학이 보다 안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소 조창현 소장, 그리고 아이타 통학버스 알림이 서비스의 이경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년 전에 참 그 충격적인 사고라고 해야겠죠. 통학버스 안에서 아이가 내린지 모르고서 그 찜통 버스 안에서 갇혔던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사고들 뭐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요. 또 제가 거주하는 양천구 여성 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안전한 마을 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런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안전 불감증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는데도 아직도 뉴스 보도나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들도 계속 있어 왔고 최근에 통학버스 운전기사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화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세요. 예, 지난달에 이제 7월 26일 날 통과된 법률안 중에 어떤 이제 도로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어떤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정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이 통학버스의 어떤 개념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운행하고 있는 9인승 이하의 어떤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운전자 또 운영자, 동승 보호자 등에 대한 어떤 관리 교육이나 교육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유아나 이제 어린이를 승하차할 때에 동승 보호자나 어떤 이제 운전자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가지고 승하차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할 수 있다, 한다 이런 규정보다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그 이제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처벌 기준도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법적으로 의무화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고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런 통학버스 안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바로 통학버스가 하차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학부모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직접 개발하셨죠? 네. 어떤 서비스인가요? 서비스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간단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고가 나는 원인은 차량이 지연이 돼서 학부모들이 이제 항의 전화가 가게 되고 동승하는 보조 선생님이 일일이 그 학부모들한테 다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차 안에서. 그렇다 보니까 시간은 지연되고 차는 제 시간에 가야 되고 전화는 걸어야 되고 사실 그 차량에 타보면 사실 전쟁터거든요. 그렇죠. 아이들끼리 막 장난치고 떠들고 전화는 하고 기사님은 빨리 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애들 안전에 대해서 사실 케어를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그 보완했는 서비스가 저희들이 하는 서비스고요.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 전화를 안 하게끔 하려고 하면 제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을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도착하기 얼마 전부터 계속 언제 도착한다, 언제 도착한다 메시지를 계속 주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내버스 알림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몇 분 전에 도착.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애들이 차에 탔다. 그리고 원에 안전하게 내렸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탔다, 안전하게 내렸다라는 메시지가 또 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거는 또 택시 알림이 서비스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특히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네. 서비스 가입만 하면 되는 건지 업체랑 같이 뭐 통학버스 업체랑 뭐 연결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학부모가 직접 가입하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에서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가입자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 그냥 가입해서 이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는 그렇죠. 아니니까. 그런 형태는 아니죠. 네, 그냥 뭐 그 학원이나 그런 어린이집의 유치원에서 그 도입을 해야 되는 가맹식으로 되는 건데 그렇죠. 학부모들이 실제적으로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학부모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과연 10년,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차량 안전사고가 과연 이런 서비스로 뭐 해결이 되겠어라는 초기엔 다 떨떠름한 반응이었죠. 예. 근데 한 열흘, 2주 정도 지나고 보면 일단 원에 학부모들 전화가 안 온대요. 아. 왜냐하면 계속 알려주니까 예. 전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애가 뭐 결석을 한다, 오늘 차를 안 탄다는 걸 굳이 이제 전화를 하지 않고 서비스 상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화가 안 오니까 보조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제 편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학부모한테서 차량 문제 때문에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네. 예. 혹시 뭐 오류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발견된 건 없었나요? 근데 오류가 사실은 아주 저희가 예상치 못한 오류들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IT 서비스가 사실은 그 오류를 극복해 가면서 더 좋은 서비스로 이제 발전되는 거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또 그 학교 그 학원 등하원 시간에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던데 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있다고요? 이제 경찰청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예. 어떤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2005년도에는 약 18,000건, 근데 한 2015년에는 약 12,000건,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 교통사고는 줄고 있는데요. 예, 실종 아동 신고 건수도 2011년도에는 28,000건, 또 2016년도에는 약 19,000건. 이게 한 29%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관리를 잘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절대적인 인구 수, 아동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숫자적으로 감소했다라는 통계고요. 예. 예, 제가 이제 이게 일선에서 안전한 마을 어떤 이게 분과위원이나 아동 여성 지역연대 이런 실무 사례 협의회에 참여해서 예. 또 가족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런 어떤 교통사고나 실종 건수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떤 학대나 어떤 성폭력 이런 부분들도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지금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계신 부분이고 이런 거는 이제 통계적으로도 또 나와 있는 거는 아직 나와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통계들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통계는 발표하기가 어렵고요. 각 지역 자치단체 내에서 또 경찰청 단위로 그 시간대별로 또 대상별로 또 유형별로 통계 자료는 수시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실종, 이런 학대 이런 것들이 이제 등하원 시간에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성가족부나 이제 관련 부처에서 이제 공동 협력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활동 중에 등하굣길 이제 안전지킴이 활동이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네. 주로 이제 이게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자원봉사 인원들을 가지고 또 아이들이 어떤 등하교 할 때 안전 수칙 또 어떤 신변 위협을 느꼈을 때 어떤 대처 방법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안전의식과 함께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오래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각 지적 자치대마다 어떤 사람이 먼저인 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안전망을 확충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통학버스 출퇴근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이 규정하는 것은 주로
100명 이상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어떤 체육시설,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100명 이하의 정원이 있는 시설에서도 보조구역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진짜 인원수가 몇 명이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너무 안전에 소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등하문 씨의 그 자녀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셨고 다른 부분도 뭐 개발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아이들의 그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서비스들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근데 그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자기들이 지향하는 어떤 목적이 어디다에 따라서 서비스의 형태가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안전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고, 그러니까 차량을 벗어나서 귀갓길에 또 초점이 맞춰진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서비스들을 뭐 병행을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더 좋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면서 생활 속의 불편함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현상들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안전하게 귀가했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확인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불안감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서비스가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알아야 믿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사회가 투명하게 이런 가정과 어떤 유관기관 간의 연계 시스템이 확보가 된다면 안정감을 확보하고 신뢰감을 또 강화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사실 마을 단위에서 예전에 그 공동체가 잘 활성화돼 있었을 때는 잘 발생하지 않던 것들이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그런 신뢰가 무너지면서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대가족 중심 사회에서 또 이제 집에 들어가도 이제 부부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 언니 오빠나 이렇게 이제 보조해줄 가족이 있었지만 핵가족 중심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더 애로사항이 많고요. 이웃 간에도 대화나 소통이 많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차후에 이런 시스템을 연계해서 공동육아 참여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셨고 이게 GPS 기반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인 거죠? 맞습니다. 통학 버스에 설치되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림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PS를 이용하는 거는 맞는데 차량에 부착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차량에 설치를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조 선생님이나 기사님의 휴대폰 자체가 GPS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된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게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가 더 좋을지 그거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좀 틀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게 아이들의 휴대폰이나 이런 쪽에 그 GPS를 연결해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잘 갔는지, 그러니까 버스에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까지 잘 갔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없을까요? 이게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기능을 집어넣는 거는 그렇게 아마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문제는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서비스의 목적이 차량 안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량 안전 이후에는 또 다른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런 또 범위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 전반에 스마트 기술들이 많이 녹아들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 육아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접어들면서 인간과 기계가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0년 전에 기계혁명을 비롯해서 100년 전에 전기혁명, 40년 전에 컴퓨터혁명, 한 10여 년 전부터 인공지능혁명을 중심으로 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족 문화도 많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스마트 기기나 어떤 기술이 더 편리성, 안정성을 추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IT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아이들 이렇게 통학버스 알림이도 개발하셨고 이런 저출산 아이들의 또 육아에 대한 뭐 다른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 잡히는 거 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평균 월 한 원에서 3.5건의 경미한 사고부터 해서 일어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애가 안전하지 않는 사회에서 산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애를 출산하는데 좀 더 위험하고 불안하고 또 뭐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자, 아이는 우리의 미래다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미래의 안전에 대해서 얼만큼 신경을 썼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